밴드는 일단 9인조 브라스 밴드고요. 그리고 처음에 장르는 스카, 라틴 이렇게 국한 지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어떤 제주적인 정서를 담자라는 의미에서 제주의 정서와 그리고 중남미의 카리브해에 인접해 있는 섬국가들, 섬나라들의 리듬을 차용을 해서 텀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하고 있습니다. 노랫말로 제주어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이제 그 곡을 쓰기도 하시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주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지. 서귀포가 고향인데 서귀포 앞바다가 태평양 바다잖아요. 지도상에서 보면 태평양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 뒤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명산인 한라산이 있고 이런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느긋함,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느긋함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음악을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제주도가 그 어떠한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되다 보니까 제주어가 들어가고 제주에는 뭐 녹고며 오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를 쓸 때 그렇게 제주어를 차용해서 쓰게 되는데 사실 표준어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그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어로 썼을 때 뭐 오고생이 들렁 와불라 라고 하면 오고생이라는 게 뭐 조심히 온전히 라고 표현은 하지만 표준어로 따질 때 어떤 정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뭐 반듯하게 아끼면서 사랑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런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건 표준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써왔던 그런 단어를 그대로 제주어를 그대로 사용해보자 라고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떤 노랫말을 이용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경험했던 이제 그거 웃지 못한 에피소드라든지 뭐 제주어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저희가 처음 서울 공연을 갔을 때 대한민국 음악씬에서는 어쨌든 사우스 카니발 존재를 모를 때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뭐 평론가의 뭐 김모모 분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키도 다 작고 까맣고 그 섬 사람들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공연할 때 제주어로 노래를 했더니 라틴 곡이었는데 그 모 평론가께서 뭐 동남아에서 온 밴드가 그런 라틴어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좀 발음이 어설퍼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를 외국 밴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뭔가 이질감이 들어서 소외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서울 가면 탐라국의 아이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투어를 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없는 기회니까 예의를 갖추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컨셉의 또 하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그런 재밌는 소리. 그러니까 저번에 쿠바에 가셔가지고 해녀 문화도 알리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 그러면 해녀 문화를 이제 알리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는 물질하러 갔다가 오시면서 그 따왔던 걸 저에게 주시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나가시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기사를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뭐 일본 내에서는 이미 아마라는 이름의 어떤 그 전 국민이 일본 국민 전부가 다 사랑할 수 있는 해녀라는 그 소재를 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면서 해녀는 일본 것이다라는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해외에도 그 우표라든가 이런 것들 해녀 기념 우표를 일본의 아마다라는 걸로 해서 다 문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무감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봤을 때 우리 할머니는 좀녀였어 아니면 아마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할머니는 해녀도 아니고 좀수, 좀녀라고 불렸기 때문에 좀녀라고 알리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해서 거리 공연을 통해서 왜냐면 쿠바에 가서 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쿠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다 몰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즌에 맞춰서 거기 가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녀는 제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건데 의무감은 아니고요. 개개인이 느끼고 개개인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행동해야만이 전체가 다 바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쿠바에서 그렇게 알릴 때 혹시 뭐 그 현장에서 이제 어떤 특별한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그 재민일보사에서 기자님이
그 정보를 줬어요. 찌라시. 찌라시. 카더라로. 카더라 뉴스. 예. 네. 해녀 출신 분이 쿠바에서 살고 계신다더라. 라는, 그래서 그게 시초였어요. 아, 찾아가자. 네. 우리 할머니를 찾으러 가자. 대한민국에 수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외교관도 없고 대사관도 없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가서 민박에 묵고 그러면서 거리 공연을 무작정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처음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느영나영, 오돌독이, 아리랑 이런 곡들을 다 준비하고 몬탁도르라 저희 노래 이런 네네네. 걸 준비해서 제주어를 알려야 돼서 가서 네. 공연을 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에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노래고 동양인들이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숙소에 들어와서 이 작전을 바꾸자. 그럼 그들의 노래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찬찬이라든가 네. 스페니쉬로 된 것들을 다 적어서 아주 그냥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다 외워서 했더니 엄청나게 몰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인 4세를 만나게 됐어요. 누가 어설픈 한국말로 언제까지 있고 내일 공연 언제 해요? 라고 물어보길래 네. 분명히 외국인인데 네. 한국말을 하길래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4세다. 한인 4세. 애니께. 네. 그러니까 애너캔 농장에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애너캔 농장으로 노예처럼 팔려갔던 그 1000명의 칸쿤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300여 명 정도가 쿠바로 도망갔고 그래서 거기서 좀 뭔가 이제 부유해지니까 삶이 좀 칸쿤에서 했던 것보다 좋아지니까 네네. 독립운동 자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한국에다가 보내고 그랬었는데 체게바라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전재산 몰수, 국고로 환수되면서 네. 우리나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정착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00명의 중에 후손인 한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네. 일단 한국말은 전혀 못하셨고요. 네네네. 한국에서 우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아리랑도 부르고 근데 유일하게 고향의 봄과 아리랑은 한글 가사로 기억하시고 언어는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녀를 찾으러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를 찾으러 갔지만 제주도의 할머니가 아니라 어쩌보면 대한민국의 할머니 독립운동을 위해서 본인들이 노동을 통해서 얻었던 거를 보내오기까지 해서 유공자로 선정되지 그러니까 됐다고는 하는데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네네. 그건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네. 유공자 선정이 됐지만 그 전달이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삶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희도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뭐 이 캠페인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녀 문화도 좋지만 해녀 우리 할머니들 대한민국의 애너캔 농장에 갔던 애니깽 세대 할머니들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도 많아지고 관광객도 늘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갖고 있었던 문화가 아니라 뭐 아트 마켓들이라든지 뭐 벨농장을 비롯한 뭐 아니면 문화 편집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제주 문화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은 썩 좋게 보이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 처음에는 이주민들이 조금 내려왔을 때는 네. 그 정주민들과 이렇게 화합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고 그랬었는데 좀 지나서 이주민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정주민들과의 문화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지만 정주민들끼리 그리고 또 이주민들끼리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주민들이 내려와서 이주민을 위한 장사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과도기를 분명히 거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주민만을 탓할 수도 없고 이주민만을 탓할 수도 없는데 그 이주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제주도에 내려오게 된 게 제주도가 좋아서 내려온 거였으면 제주도의 그 정주민들의 어떤 왜 정주민들이 저렇게 배척을 할까 이주민들을 그 문화 자체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4.3 사건 이후로 제주도 사람들은 전부 다 이주민들은 다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유전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네. 그런 게 저 역시도 그런 게 있고 네네네. 근데 제주가 좋아서 온 거라면 제주도라는 땅덩어리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제주 문화조차도 다 좋아해주고 준비가 돼 있을 때 오면 누구에게든 한 번 열면 네. 끝까지 감싸고 가는 게 또 정주민들이고 그러니까 네. 그런 서로 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이주민이다 정주민이다가 아니라 그냥 같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다라고 이제 그런 과도기가 거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주에서 이제 나고 자란 어떤 이제 정주민 혹은 토박이로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제주다움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에 잠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데 네네. 제주다움이란 무엇일까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네. 답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주를 느끼는 게 저는 저희 음악에 보면은 뭐 그런 정서가 묻어나는데 대부분이 바다, 신남, 어떤 에너지 높음. 근데 에너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가사에. 네. 앨범 4장을 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느끼는 제주도는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바다가 너무 이쁘고 그 수영하고 이런 물놀이하기 좋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모두가 느끼는 제주는 다 다를 거라고 봐요. 어떤 오름을 올라갈 때 그 산들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느낌이 또 제주도의 느낌일 수도 있고 다 다른데 제주도를 정의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보다는 각자가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제주도 정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본인만의 제주도가 정의가 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이주민과 정주민 그리고 관광객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뭐 체류민들도 포함해서 이 모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저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해주시면. 제 생각은 아까 얘기에도 네네네. 나왔던 것처럼 네. 정주민이다, 이주민이다 이제 이런 단어 자체가 일단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로가 젊은 세대들만큼이라도 조금씩 우린 이제는 이주민 정주민 그런 거 없다라는 서로 마음을 열고 만나다 보면 세대는 점점 바뀌어가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인 그 세대들이 이제 가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서로 조금이라도 조합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세대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 앞으로 올 세대는 당연히 가슴이 따뜻한 세대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정주민 원주민 나눔도 자체가. 없고 이제는 다 같이 이런 감성 세대가 앞으로 계속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인지 밴드 입장에서 좋고 개인 입장에서 좋고 그냥 자유롭게 들었습니다. 밴드 입장에서는 네. 유투 같은 밴드가 될 거예요. 유투급의 네. 레이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나 어떤 그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콜드플레이 같은 그런 레전드급의 밴드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보면 평생 동안 그 음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음악을 했거든요. 끝까지 한 평생을 그렇게 음악으로 살아가는 게 일단 밴드의 목표이기 때문에 레전드급 밴드가 되는 게 목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그렇게 찍어줘야만이 목표를 찍어줘야만이 우리 10년, 20년 뒤에 밴드들이 그래 사우스 카니발이라는 밴드 세계적인 밴드가 제주도 출신이 제주 살고 있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 간접 경험 옆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밴드입니다. 이제 그런 일상적인 얘기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환경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문제도 듣고 있는데 이제 톡톡 제주 캠페인에 대한 응원 메시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이 톡톡 제주 캠페인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말하기 껄끄러운 어려웠던 게 이제 슬슬 물꼬가 트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조금 더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건 우리가 좀 고쳐보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져서 이제는 나누는 정주민, 이주민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활동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